네, 11월 16일 수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중 마켓 전략 시간이고요. 오늘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국제 유가 급등과 또 경기 지표 호조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같은 경우에는 7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나흘째 사상 최고치 행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는 사뭇 다른 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듯한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네, 확실히 선진국 증시는 좋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거의 일주일째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점,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 상황을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판도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키 맞추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스닥이 급반등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유가가 올라온 것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 영향을 받는 우리 증시도 그동안 맥을 추지 못했다가 그것을 그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탄력적으로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심했던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죠. 상황을 매 시간 점검을 해 나가면서 그 가능성과 또 그 가능성 밑에 깔려 있는 위험성을 같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25포인트, 전일 대비 0.13%.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일주일 내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유로화 가치는 약간 떨어지고 있고요. 자, 문제는 엔달러 환율입니다. 109.16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즉 엔달러 환율이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9.16 엔까지 올라갔다는 건데요. 전일 대비 0.68%나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경합 대상국인 우리나라 수출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1167원, 전일 대비 약 3원 정도. 지금 현재는 1168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원엔 환율도 1071원 정도. 현재 전일 대비 8원 내지 9원 정도 떨어진, 즉 엔화 대비로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만큼 엔조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일본에 비해서는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계속 현재 그 환율은 올라가고 있죠. 6.8592 위안, 전일 대비 0.0097. 퍼센트지로 따졌을 때 0.14%. 환율은 올라갔고요. 위안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약간은 인위적으로 현재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점과 관련돼서 아직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지는 않았죠. 아직도 2개월 정도 현재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전 조금씩 미국과 중국의 환율과 관련된 전운이 감도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계속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앞에서도 엔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미국도 또 유럽도 중국도 사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있는 상태인데요. 일본에서도 경제지표상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0.5%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연율로 따지면 일본이 2.2%, 우리나라가 2.7%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격차가 났었던 작년 또 금년 초반하고는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점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적인 상황, 우리가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GDP 성장률이 높기는 하지만 우리 GDP 성장의 대부분은 건설 경기, 건설 부양과 그리고 정부 부분의 투자 때문에 추가 경정 등의 투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에 의존한 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은 비록 수출 의존도가 크긴 하지만 수출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현재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의 대부분 0.5%포인트만큼을 현재 수출 그 부분 수출에서 그만큼의 기여도가 나왔다는 건데요. 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3분기 GDP에서의 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입니다. 일본은 플러스 0.5%인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꾸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깎아먹었다는 것이죠. 그 퍼센티지가 큽니다. 0.6%포인트만큼 깎아먹었다. 만약에 수출만 제로 베이스만 됐더라도 우리 GDP 성장률은 거의 1.3% 정도까지, 물론 분기 대비입니다.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출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현재 그나 0.7%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다는 점에서 일본도 사실 수출에 의존한 바 커서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보다도 더 못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한가운데 가장 크게 그러한 것을 영향을 주고 있는 섹터가 바로 환율입니다. 엔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엔저 쪽으로 유도되는 듯한 그런 상황에 전개되고 있고요. 우리는 현재 전국 공백까지 정책 공백까지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 현재 상대적인 원고입니다. 원고에 대한 흐름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엔화 대비로 원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달러 대비로 원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점과 관련돼서는 단기, 장기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분명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데, 하지만 저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일정 한계가 있다.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달러 대비, 특히 북미 시장 수출과 관련돼서는 경쟁력이 조금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정도로 좀 제한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가파르게 원조로 진행된다면, 여태까지 약간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현재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측면, 즉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한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증시로 봤을 때는 그 자체, 상당한 수급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환율 그리고 움직임까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일본의 3분기 GDP까지 좀 살펴봤는데 원저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더 풀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또 한 가지 원조와 관련돼서 사실 수출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최근 들어서 현재 기관들이 사실 외국인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은 비교적 우리나라 대형주, 수출 관련주를 잡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조건부로 잡아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은 현재 잠시 후 수급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유가와 금값, 채권값이 문제인데 사실 시장은 조금 안정되가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처졌던 IT 섹터, 또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흥국 섹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키가 맞춰지는, 오늘 코스닥이 강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른바 신흥시장 및 IT 섹터에 있었던 트럼프 이펙트, 효과가 아닌 그쪽 섹터는 쇼크입니다.
쇼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면서 그 부분 해소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채권 시장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국채 금리입니다. 2.240% 수준으로 가파르게 이제 물론 이제 이 상승폭은 약간 줄었습니다. 2.1 베이스 포인트 정도. 그전 10 베이스 포인트 이상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급체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만큼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30년 넘게 진행됐던 채권 시장 강세 랠리가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전 1980년대 초반때 당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때 19%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만큼 물가도 높았었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당시 FED 의장이었던 존 볼커 전 의장이 당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물가가 그런 정도로 높았다는 거죠. 금리도 높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채권 가격이 폭락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현재 그 당시에 걸맞는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채권의 추세적인 하락세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서 결코 이 부분은 현재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안정된 상황이 되게 단정지킬 채권 시장에만 국한된 일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돼서 경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급등을 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3달러 정도 수준이면 전 저점과 거의 유사한 현재 가격대입니다.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등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5.8%나 올라갔다는 것에서는 약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우디가 결국 주변 산유국과 회동을 해서 감산과 관련된 모종의 조치를 취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 것인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믿기가 좀 어렵죠. 미국이 신에너지 정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그러한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현재 점유율 전쟁, 특히 거기에는 현재 사우디가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도 동참을 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인 유가 하락이 될 소지가 높다는 그런 전망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까지 보시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본다면 향후 이번 4분기부터는 정제 마진도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좀 개선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정제주들도 실적 개선 소지가 있다는 관점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금값이 현재 1224.5달러 수준, 전일 대비 0.23% 올라왔는데 최근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고요. 자, 은값이 올라왔죠. 구리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현재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3.1% 급락했다는 것인데 역시 그것은 그동안 약 3주에 걸쳐서 가파르게 올라간 것에 따른 기술적인 반락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철 금속 중에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금속이 바로 구리입니다. 해서 구리 가격 전체적으로는 올라간다는 뜻은 그만큼 미국 및 중국의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승 추세가 유효한지도 구리 가격의 동향을 보면서 체크를 해 나가면서 그와 관련된 주변 비철 금속 및 현재 산업재,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가 철강이죠. 가격 추이까지 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 추이까지 같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